안녕하세요. 위엔나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그 내용이 자녀들의 그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연의 홈페이지에 있는 보고서의 제목은 위와 같습니다. 제조업 생산 능력 지수 분석 보도자료. 그리고 보고서의 골자는 고용 기여도가 높은 업종의 생산 능력 하락이 두드러져 국내 고용 환경이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과 제조업 경영 환경 개선이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선결 과제라는 것인데, 이 말은 결국 일부에서 떠도는 소위 리쇼어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기타 비슷한 것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생산 능력 지수라는 건 기업이 제품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는데요. 보통은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 생산 능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비 투자를 늘리려면 사업 전망,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나 아니면 시장 수요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업 전망이 밝지가 않으면 설비 투자를 축소하게 될 테고 자연히 생산 능력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고용은 당연히 감소 혹은 정체하겠죠. 물론 개별 기업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해당 제조업 전체에서 기업들의 숫자가 증가하면 고용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기존 기업이 설비를 늘리지 않는데 새로운 기업이 진입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고용이나 생산 능력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반대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단지 경기 순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 구조 자체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제조업 생산 능력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첨부된 관련 그래프를 보면 특히 90년대 이래 생산 능력 지수의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정말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큰일이 난 것이고요. 이것도 통계청 자료인데요. 기준 연도가 2015년을 100으로 한 것입니다. 그 앞서 그 보고서에서는 계속 하락했다고 나와 있지만 경쟁력 있는 주요 산업의 같은 기간 자료를 보면 계속 우상향했고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부품, 컴퓨터, 화학물질, 화학제품 이런 종류의 그 업종들인데요. 기사에서 문제 삼은 2015년 이후의 자료입니다. 전자부품 관련 업종은 2015년 이후에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상승 업종들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간단합니다.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른 그런 경제 활동의 변화가 제조업의 생산 여건으로 표현된 것일 뿐이죠. 자연스러운 세상의 흐름인데 이걸 붙잡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매달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금속 가공 제품, 고무 플라스틱 관련 제품은 업종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을 보면 고용 친화형 그런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제조업의 여건 변화를 해석하고 있는데요.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승형, 그러니까 발전하는 그 주요 업종에 비해 퇴보하는 업종들의 현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조 공정이 개선되고 첨단 기술이 도입되면서 생산의 그 증가 대비 고용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락형에 있는 업종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을 한다면 인건비나 물류비라든지 하는 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임금을 낮출 수는 없고요. 결국 산업이 고도화되는 수준에 걸맞춰 3차, 4차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낮은 수준의 제조업에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보고서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는 없겠지만 제조업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경제 여건의 변화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맞다고 보이는데 보도자료만을 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라면 이런 거 잘 챙겨서 읽고 고민도 해봐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에 들어섰다고들 합니다. GDP나 1인당 국민소득, 무역 규모 등 그에 맞춰서 임금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 과거의 것에 매달린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건데 아무도 그걸 안 하고 그냥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이미 뒤처지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후로는 더욱 분명하고 광범위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녀들의 교육이나 진로를 고민할 때 또는 20대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중요한 이런 현실입니다. (10대) 제조업의 생산액과 고용 비중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락형에 속해 있는 업종이 고용에서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규모의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혹은 임금의 상승이 가능한가, 안 되는 일을 세금이라도 투입해서 억지로 살린다? 그건 일부 단체의 주장일 뿐이고요. 세상이 변해왔고 지금은 더 빠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은 더 중요하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고서의 결론이 이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보다 생산성이 높은 해외로 제조업이 이탈된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업 관련 규제 개선, 각종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말은 결국 기술력에 의한 경쟁력 확보가 아니라 실은 시류를 틈탄 쉽게 가는 미봉책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에게도 욕먹지 않을, 그냥 속된 말로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해야 하는데 누군가 욕먹지 않고 또는 누구도 타격받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에 있던가요? 그런 방법은 없죠. 그러나 이런 유혹을 외면하는 게 쉬울지는 의문입니다.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면서 민노총 주장대로 무조건 고용보장에 급여 인상을 실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쇼어링의 물결을 외면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죠. 바로 나의 인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매주 집계해서 방송하고 있는 이 미국의 실업률 상황,
세계 최강국이고 산업구조가 앞선 미국에서 수천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실업자가 되고 아직도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 직장으로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들이 뒤처지고 있는 업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녀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학생이라면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냉정한 경제 구조의 흐름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인생 설계를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하락형 산업에 종사하게 된다면 임금 수준도 수준이려니와 미래가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고용 비중이 25.1%지만 이것이 10%로 또는 그 미만으로 하락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이래야 된다느니 저래야 된다느니 하는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냉정하고 현명한 인생 설계로 자녀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를 잘 준비하시길 빕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